미스터 추, 입술이의 추. 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도 사회문화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근대화론과 진화론과 순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작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큰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것을 희생해야 한다. 멋진 말이죠? 자, 오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대화와 그 다음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근대화 과정, 그리고 진화론과 순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수능에 진화론과 순환론이 그림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 뒤에 배우는 근대화론도 이 진화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근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어서 후진적인 상태에서 선진적인 상태로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졌던 것에서 뭔가 발전된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 근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탄생 이전, BC라고 하죠. 이때 이 고대에는 여러분들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고대와 중세시대 때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근대적 사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발전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대화라고 했고, 이 근대화를 통해서 드디어 근대가 되었어. 그리고 근대 이후에 지금 현대까지 우리는 근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근대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는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뭐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 가면 추장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런 왕이 다스리는 1인 뭐 독재 체제 이런 거는 근대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전 근대적 사회다. 그래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유럽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화가 일어났다는데, 이 민주화가 난 상태, 이것을 정치적으로 근대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여러분들 1차 산업 위주의 사회, 농업, 목축업, 어업 뭐 이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경제적으로 전근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분들 산업화가 되었죠.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경제적으로 근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전근대적 사회는 신분제야. 그래서 개인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타고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시대, 이 시대를 전근대적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근대화되었으면 평등사회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화된 이 사회, 이것을 근대적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화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높은 계층에 속한 귀족 같은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매체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문화적으로 근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근대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 네 가지 그 면에서 모두 다 발전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대화의 원인은 정신을 중요시하는 관념론자들은 정신과 의식의 발달, 이것을 통해서 근대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유물론자,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물질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근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나라의 근대화를 통해서 이 근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약간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이걸 쭉 설명해서 근대화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구 선진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구 선진국, 영국, 미국, 프랑스는 가장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17세기, 18세기 이 시기에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600년부터 1800년 이 사이에 약 200년 동안 아주 긴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이 시기의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이 주도를 해서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은 부르주아를 말해. 그래서 돈이 많은 시민. 그래서 이 당시에 돈이 이제 상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해서 그 정치하는 귀족,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쌍껏 취급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국민들을 모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시민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왕정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들은 이 부르주아로 좀 한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를,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약 200년 동안 장기적으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영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굉장히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발전한 나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에 그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 국가들은 약소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자국 내의 그런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은 세계 곳곳을 침략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후발 선진국은 이 선발 선진국에 비해서 늦게 근대화에 눈을 뜨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 선진국에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일본, 이런 국가는 얘네들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었고 얘네들을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강박증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먼저 성숙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먼저 성숙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위로부터의 국가주도형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먼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경제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서서히 시민들이 주도해서 서서히 발전을 시켰지만 이러한 후발 선진국들은 위로부터의 국가주도형 근대화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위에 있는 그런 엘리트들, 정부, 관료, 군부 세력들이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경제발전과 그 여러 가지 발전을 시켜서 서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를 거쳐서 근대화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주의잖아. 그래서 독일은 뭐야? 나치즘이 있었고, 이태리는 파시즘, 일본은 군국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체제가 굉장히 자리매김한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 생산전에 뒤늦게 합류했는데 이미 서구 선진국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후발 선진국이 이 식민지를 또 지배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의 원인은 이러한 서구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의 마찰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화에 대한 국가의 노력, 얼마나 빨리 시작했냐, 또 늦게 시작했냐,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차이에 의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선진국과 선발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의 그런 싸움, 2차 대전 이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개고생한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신생 독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이 나라들도 근대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1900년대 중반. 아이고, 그러면은 뭐 선발 선진국보다는 한참 뒤처진 그런 시간이죠. 굉장히 늦죠, 시간들이. 그래서 한국, 대만, 싱가폴, 멕시코 이러한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피해를 겪고 이제 뒤늦게 근대화를 이루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국가들은 빨리 서구 선진국을 국가의 격차를 좁히고 이러한 그 근대화를 빨리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이제 진행이 되게 하려면 강력한 권위주의가 필요했죠. 그래서 위에서 계획을 착 세워가지고 이제 뭐 일괄적으로 착착착 근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 주도가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다는 거야.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이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되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생독립국가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하고 빈곤 탈출을 위한 근대화를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그런 독재 정치를 했죠. 혼자 막 강력하게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빈곤 문제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는 발전을 했다. 경제는 발전을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좀 민주화가 굉장히 우리가 되는데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시켰지만 독재를 했기 때문에 민주화는 좀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대화된 게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50년? 그 정도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잡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정치인들이 좀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프랑스 시민혁명과 같은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게
불과 30여 년 전이야. 5.18 민주화 운동. 여러분들 압니까? 그래서 불과 30년 정치적인 그런 근대화가 싹트기 시작한 게 불과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경제가 발전한 그런 속도에 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이번 부분에서 엑기스입니다.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진화론, 그 다음에 순환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진화론은 여러분들 뒤에 가서 근대화론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사회의 발전을 생명체처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썼죠. 생명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주 세포부터 시작해서 어류, 그 다음에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것처럼 생명체처럼 사회도 끊임없이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생명체처럼 단순한 것에서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미개한 것에서 문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에서 편리한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회는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 아프리카가 가장 미개한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중간 단계, 그리고 완전히 지금 최고로 발전한 상태가 서양 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리카는 나중에 아시아처럼 될 것이고 아시아는 나중에 서양처럼 변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은 서양 중심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동은 퇴보는 하지 않아.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엘빈 토플러 박사라고 압니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1의 물결은 농업, 2의 물결은 산업사회, 3의 물결은 정보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동은 진보하고 발전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이 진화론의 한계점은 지나치게 서구 중심이야. 서양이 짱이지, 그쵸? 가장 발전한 상태잖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문화도 서양에 비해서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서양의 그런 문화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마나 몽골 이런 국가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간 나라였는데 망했잖아. 그래서 잘 나가던 것도 이제 망하는 퇴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진화론은 근대화론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론은 여러분들 진화론은 끊임없이 발전만 하는 거죠. 그쵸? 일방향성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런데 순환론은 뭡니까? 문명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성장했던 것이 쇠퇴한 것이 다시 소멸하고 이러한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화는 흥망성쇠를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보했던 것이 진보하고 진보했던 것이 다시 퇴보하고 발전하고 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여러분들 그 동양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동양 사상은 윤회 사상과 같이 돌고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왕조가 끊임없이 망하고 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고 탄생하고 계속 그랬던 경험이
계속 있었잖아. 춘추 전국시대나 뭐 위진 남북조 시대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사상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진보도 퇴보도 아니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지나치게 운명적이고 미신적이고 비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을 하는 거지 뭐. 점쟁이가 점집에 가면 점쟁이한테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망할 거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운명적이고 미신적이고 비관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무슨 점쟁이들이 점집에서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것도 가능하지 뭐. 그치? 성장하면 쇠퇴하고 쇠퇴하면 소멸하고 소멸하면 탄생하고 이런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진 않죠.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진화론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죠?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쵸? 순환론은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방향성이 있어. 그치? 아니면은 진보했다, 퇴보했다, 진보했다, 퇴보했다 이런 방향성이 있어. 일정한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진화론도 있고 순환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변동에는 일정한 양상, 흐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양상, 흐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어. 자, 이것이 이제 일정한 양상이고 일정한 방향은 이거는 발전하는 방향이 있죠. 그치? 그래서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면 진화론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거는 방향은 없어. 뺑글뺑글 돌잖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죠. 이것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진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화론만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미안하네요.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촬영하다가 갑자기 어떤 선생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선생님이 조금 잠깐 정신이 혼란스러웠어. 그래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진화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순환론은 방향이 없어. 뺑글뺑글 도고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방향으로 나아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진화론이 되고 사회변동에는 일정한 양상,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진화론도 해당이 됩니다. 쭉 가는 일정한 양상 흐름이 있죠. 계속 발전하는 흐름. 이거는 일정한 거죠. 진보하는 거, 발전하는 거. 이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발전의 방향으로. 그래서 진화론도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진화론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이 순환론의 이러한 모습. 뺑글뺑글 도는 거,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 이것도 어떤 패턴이 있잖아. 그쵸? 퇴보했다, 진보했다, 퇴보했다, 진보했다. 이것도 패턴이 있는 거야. 양상 흐름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면 이것은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은 다 배웠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15년 작년 실제수능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가와 나는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전 정도가 높아지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계속 발전합니다. 이거 뭡니까? 네, 맞습니다. 진화론이죠. 나는 뭡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런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순환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한번 보죠. 가는 사회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쵸? 사회는 잘 나가다가도 쇠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쇠퇴하는 거를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냥 발전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자, 2번.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데 나가 아니라 이건 가죠. 그쵸? 그래서 이게 가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3번.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세상은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역동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늘 발전한다고만 보기 때문에 가는 이 나와 달리 역동적인 대응 이런 것에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진화론입니다. 사회 변동하는 거는 이거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고 이것은 망했다, 좋았다, 망했다, 좋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자, 가, 나 모두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그러는데 특정 국가의 지속적인 저발전 상태는 뒤에 가면 종속이론이라고 배우는데 서구 선진국들이 제3세계 국가 그런 국가를 착취하고 주변부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를 착취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종속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속이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선생님이 미쳤나 봅니다. 선생님 잘못 풀었는데 여기 1번 다시 볼게요. 가는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퇴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 변동이 퇴보할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퇴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한다는 거 하는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는 나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가하고 나나 똑같이 곤란해.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발전한다고만 그냥 긍정적으로만 보고 이거는 흥망성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점쟁이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측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회가 퇴보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진보한다고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1번은 맞는 겁니다. 3번은 틀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가나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인간 사회는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변해왔다. 원시적 사회에서 중간적 사회로 발전한 데는 언어의 발달이 그 다음에 중간적 사회에서 근대적 사회로 발전하는 데는 규범의 제도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이 되겠죠. 자, 나는 문명도 생애 주기가 있어서 일련의 발생과 성장 단계를 거쳐 결국 몰락의 과정을 겪는다. 인류 역사 이래 여러 문화권을 검토한 결과 모든 문명은 일반적으로 1000년을 생애 주기로 한다. 이거는 문명이 흥망성쇠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순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가는 사회 변동을 미시적 관점, 미시적은 개인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죠. 사회 제도, 커다란 사회의 그런 모습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관점이야.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가는 사회가 항상 진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진보한다고 그랬죠. 원시적, 중간적, 근대적 사회로 발전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여러분들 틀린 말이 되겠어. 자, 나는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 그쵸? 태어나서 발전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발전했다가 망했다가 운명적인 시각,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 이거 순환론 맞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순환론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는 사회변동을 그래서 운명론적 시각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들 순환론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나는 사회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나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는 사회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가나 모두 사회변동의 주요 요인을 기술 발전에서 찾는다라고 했는데 언어, 규범 이런 거는 기술이 아니죠. 비물질 문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기술 발전이 해당이 되지 않고 나에는 어떠한 것이 발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두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중간에 선생님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촬영하는데 좀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공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기말고사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